안녕하세요. 맹문입니다. 잠깐 방송이 잘못돼서 다시 켰는데, 자, 빠르게 가볼게요. 오늘 경기가 이제 새벽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야 됩니다. 자, 미러키랑 이제 피닉스인데, 자, 지난 경기 콤보가 이른 시간에 아웃됐죠. 그래서 내일 경기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지난 경기에서 이제 발목을 좀 접질렸죠. 그래서 새벽이라서 이 경기가 새벽에 있는 경기라서 라인업을 보고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콤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콤보가 나올 수 없다는 걸 가정하에 이제 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경기가 굳이 뭐 승패를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콤보가 뭐 나올 확률이 반반인 상황에서 승패를 건드리기는 싫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피닉스가 그 수비가 그 윙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 뭐 캠 존슨이라든지 뭐 미칼 브리치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떠났다. 그래서 윙의 어떤 수비가 약해졌다. 자, 그런데 이제 미러키에는 이제 뭐 지금 벤치에서 나오는 미들턴이라든지 뭐 알렌이라든지 코너튼이라든지 뭐 포르티스라든지 윙에서 골미드에서 이렇게 전천후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굳이 이 경기를 승패로 가지 말고 저는 기준점 대비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 지금 뭐 미러키는 벤치 뭐 주전 뭐 가릴 거 없이 뭐 야투 감각이라든지 경기력이 미쳐 있죠. 미러키가 어느 정도 홈에서 야투가 터진다고 가정을 하고, 자, 피닉스도 그에 맞춰서 이제 공격력 있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따라가는 경기, 그러면 충분히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에트라고 이제 브루클린. 자, 브루클린이 지난 경기력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뭐 그 정도까지의 경기력을 뭐 보여줄 만한 팀은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원정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고 과연 내일 그 애틀 원정에서 개같이 비빌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도 지난 경기력을 이제 따져봤을 때 이제 선수들 간에 이 문제가 뭐냐, 아직 그 선수들 간의 그롤 정리가 좀 되지 않았다는 느낌. 개개인의 그 선수들의 능력은 뭐 출중한데 좀 어떤 롤 분배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브루클린이 지난 경기만큼 지난 경기만큼은 뭐 부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당연히 전제해 놓게. 지난 경기만큼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지난 경기보다는 분명히 잘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애틀란타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경기를 가자면 애틀 승이 좋아 보입니다. 뭐 마인콜에는 지금 브루클린이 지난 경기만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애틀 상대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준점 대비 언더가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진짜.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폭망한 그 브루클린이 어느 정도 야투가 뭐 감각이 돌아올 뭐 경기이면 자명하나 아무래도 그 애틀 원정에서의 어, 홈에서만큼의 어떤 야투가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기본적으로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죠. 어느 정도 이제 팅팅거리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자, 시카고하고 무엇일까? 일단 시카고의 지난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죠. 그 패트릭 벨버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자, 공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줬다. 특히 이제 시카고의 그 외곽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상 이제 개인 수비가 좋은 선수는 이제 카르터 선수밖에 없었죠. 카르터 선수랑 이제 베벌리 선수가 앞선에서 막아주니까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였죠. 그건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그 좋은 모습을 이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워싱턴이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큰 점수차로 뉴욕을 이기다가 마지막에 뭐 개같이 역전패를 했죠. 자, 그게 문제가 뭐냐? 결국 수비,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결국에는 수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팀이 좀 비슷한 전력과, 실제로 승수도 비슷하죠. 비슷한 전력과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어떤 수비의 막장인 모습 비슷했는데, 수비 막장인 팀이 지금 베벌리를 영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외곽 수비에서 문제가 많았죠, 시카고는. 그래서 이제 베벌리 선수가 영입됨으로 해서 벤치에서 나오는 도스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또 활용을 하는 모습. 그래서 한 번 더 이 경기는 시카고를 믿어 볼만하다. 그래서 시카고 승, 시카고 마인 승. 그리고 자, 언어보어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시카고의 그 어떤 야투적인 부분도 이제 괜찮았지만 수비적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베벌리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베벌리가, 그리고 이제 카루소, 베벌리 이런 개인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워싱턴의 야투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포르징기스의 결장도 굉장히 크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포르징기스가 크게 기대할 만한 선수는 아닌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포르징기스의 외곽과 이제 골밑에서의 어떤 뭐 플로터라든지 이런 옵션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공격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댈러스. 자, 지금 르브론의 인생에서 자, 가장 중요한 뭐 25경기인가요? 라는 말을 르브론이 했죠. 자, 르브론이 이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이 경기들을 잡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르브론, 이제 레이커스에 뭐 반더빌트라든지 러셀이라든지 그리고 비즐리라든지 이런 좋은 선수들이, 물론 반바 선수도 뭐 괜찮은 선수죠.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그 레이커스의 뎁스, 윙 뎁스라든지, 그리고 특히 외곽적인 부분, 레이커스의 가장 문제점이 외곽적인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벤더빌트가 물론 좋은 게 사실이나, 이제 수비적인 부분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골스를 때려잡는 경기를 봤을 때 골스가 결코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경기에서. 하지만 공수에서 레이커스가 완전히 압도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자, 기본적으로 댈러스 홈에서는 반대팀을 까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댈러스라는 팀이 외곽슛에 많이 의존을 하는 팀이죠. 그리고 수비와 이제 외곽슛을 이제 많이 의존을 하는 팀인데, 홈에서는 댈러스의 야투감이 많이 터지는 날에는 그 어떤 팀도 제어를 하기 어려운 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팀의 문제가 뭐였냐면, 돈치치가 휴식하는 구간에 볼 핸들러를 해줄 선수, 그리고 혼자서 득점을 창출해내는 선수가 디니디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디니디보다 한 1.5배를 업그레이드 된 선수인 어빙 선수가 벤치 구간에서나 이제 볼 핸들링 부분에서나, 루카 돈치치가 이제 벤치에 있을 때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댈러스의 약점이 굉장히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경기는 저는 기준점이 굉장히 높죠. 기준점이 굉장히 높지만, 자, 어빙 선수가 합류한 이제 댈러스라면 지금까지는 댈러스가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저득점 기조에서 상대편을 득점을 억제하는 그런 농구를 했다고 하면,
자, 어빙 선수가 합류했다는 것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반등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 저는 이제 어빙 선수를, 물론 이제 어빙이나 돈치치 선수를 막을 수 없는 선수죠. 자기가 혼자서 뭐 야토가 자멸하지 않는 이상 이 선수는 기본적인 밥값은 해주는 선수들. 근데 그것은 이제 레이커스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올라와 있고 팀 이제 사기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 굳이 이제 마인 프랜을 이제 가자면, 승패를 따지자면 저는 레이커스 프랜이 좋아 보인다. 레이커스 프랜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역배 가능성도 어느 정도 뭐 있다는 거겠죠. 이제 이 라인업을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러셀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러셀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레이커스의 공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댈러스의 수비가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득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데이비스 선수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많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이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수비적인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을 했을 때 상대편이 그 돌파라든지 및 그 독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옵션이 굉장히 제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댈러스에서 어떤 이제 뭐 능동적으로 골밑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벤치에서 나오는 크리스티안 우드라든지 파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득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혼자서 뭐 골밑을 뭐 쥐어 파고 뭐 이렇게 터트리고 이런 선수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우드 선수는 외곽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페이싱 빅맨이고, 물론 블록 높이가 있긴 하지만 뭐 골밑에서 뭐 이렇게 몸싸움이 좋다든지 뭐 골밑을 뭐 폭행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일 선수는 더더욱 이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파일 선수는 이제 골밑에서 받아먹는 그런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죠. 그래서 능동적인 그런 빅맨은 사실 아니다. 돈치치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빅맨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댈러스의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외곽슛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똥배라도 터지는 날이 많죠. 근데 어빙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빙 선수의 어떤 그 아이솔레이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죠. 그래서 이 어빙 선수가 이 4쿼터 클러치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어떤 접전 상황이 되면 굉장히 레이커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기준점 대비 저는 레이커스 프랜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클리블랜드랑 토론토. 자, 지금 클리블랜드 홈에서 반대를 하기는 어렵다. 클리블랜드라는 팀의 홈에서 제가 이제 느바를 봤을 때 홈발이 가장 좋은 팀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 클리블랜드다, 현재. 근데 클리블랜드 그 약점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이제 가드진의 수비가 좋지 않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편의 그 미스매치가 많이 허용이 되는 부분. 근데 하지만 그런 이제 미스매치에서 이제 돌파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알렌하고 모빌리 선수가 억제를 잘 해주고 있죠. 이 팀의 굉장히 그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팀.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는 기본적으로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야투가 터지지 않을 때는 상대편의 야투를 억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토론토가 상승세긴 하죠. 토론토가 상승세고 퍼들 선수를 영입하면서 밸런스가 더 좋아졌죠. 퍼들 선수는 이제 어떤 이제 골밑에서 지켜주는 능력도 있는 선수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패스, 그러니까 안에서 킥아웃으로 나가는 패스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어느 정도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이런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보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더 반등이 있었다고 보고, 하지만 이 토론토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원정에서 야투기복. 자, 원정에서 야투기복. 이 야투가 터지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이 시아캄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아이솔레이션 공격, 혼자서 하는 공격을 강제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시아캄이 50득점하고 40득점을 하더라도 그 경기는 진다. 왜냐? 현대농구에서는 3점슛이 들어가야 돼요. 3점슛이 들어가지 않으면 2점슛만으로는 상대편의 그 터지는 야투를 억제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시아캄이라든지 뭐 트렌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클리브랜드의 어떤 그 강력한 수비에 어느 정도 제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마인승으로 볼게요. 저는 이제 토론토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뭐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려는 뭐 그런 의도를 뭐 물론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되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을 항상 이제 토론토는 이제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탱킹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그런 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토론토의 라인업에 웬 바냐마가 들어온다면 그거보다 금상첨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랑 세크. 자, 세크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배를 받았죠. 자, 일단 자, 세크 원정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자,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오클라호마는 믿을 수가 있느냐? 지금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이 선수가 빠져있죠? 근데 지금 길저스가 빠져있을 때 우리는 많이 당했다. 저는 안 당했습니다. 근데 당했죠. 근데 저는 안 당했지만 배터들이 많이 당했다. 어떻게 당했죠? 뭐 보스턴이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죠.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한 그 개같은 야투가 터지면서 외곽슛이 무지성으로 터지면서 역대를 터뜨렸었죠. 자,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오클은 결국 내려가려고 할 것이다. 이거 후반기에 오클라호마는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를 휴식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그랬죠. 아무 이유 없이 그 결장을 시키고 이랬죠. 잘하니까 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부상이 없는데 부상을 뭐 조금이라도 부상이 있으면 그거를 핑계로 해서 결장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오클라호마는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승률이 조금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진짜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플레이오프 걸쳐갖고 광탈하느니 조금 더 승률을 내려서 웬 바냐마를 먹어서 뭐 도트랑 기디랑 그 다음에 웬 바냐마랑 길저스 알렉산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 우승 전력 뭐 지금 웬 바냐마가 역대급 신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프로레프 올라가는 것은 뭐 이 오클라호마 구단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오클라호마가 한 10경기 상간으로 해서 계속 반대로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에서 한 10경기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오클라호마의 본심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에서 굳이 뭐 물론 홈이고 하긴 하지만 길저스 알렉산더 나와서 안 나왔다고 해서 지난 경기처럼 그 전에 한 두세 번 그랬었죠. 외곽슛이 무지성으로 터질 것이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세크 마인 가야지. 세크 마인 가고 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폭망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야투가 그렇게 미친듯이 터질 수가 없어요. 세크가 뭐 수비가 좋지 않지만 언더 세크 마인슨과 언더 마인슨은 굉장히 뭐 기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이제 골스하고 미네소타. 일단 이제 골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이 또 윙적인 자원에서 그 사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윙이 사이즈가 부족하면 골밑 높이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골밑에서도 룬이랑 그린 정도 알고는 빅맨이 뭐 자마이카를 그리는 선수도 있는데
자마이클 그린 선수도 사실 높이가 좋은 선수는 아니죠. 나이도 어느 정도 많고. 그래서 일단 골 밑에서 림 프로텍팅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허용하고, 이게 문제죠. 그린 선수가 이제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의문이긴 한데, 자, 그린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골스의 어떤 그 문제점을 굉장히 잘 공략할 수 있는 지금 구조의 팀이 미네소타죠. 자, 미네소타가 지난 경기에서 샬럿에게 뭐 그거는 똥배가 박살이 났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샬럿한테 지고 나서 골스 원정에서 이긴다? 이거 좀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이 현실로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왜 가능할 것이냐? 지금 골스도 정상이 아니에요.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 지난 경기에 휴지전을 뭐 쉽게 이기긴 했지만, 지금 미네소타라는 팀의 어떤 그 팀의 라인업 구조를 봤을 때 골스의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윙 자원들이 존재를 한다. 에드워즈 선수라든지 뭐 다니엘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골스의 그 약한 윙 수비를 공략을 할 수 있다. 골스는 지금 현재 가드진은 많지만 빅맨과 윙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팀이에요. 그래서 고베어의 그 높이를 어떻게 제어할 건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물론 이제 고베어 선수가 이제 만약에 커리 선수가 있었다고 하면 고베어 선수를 미스매치를 끌어 나오면서 그렇게 외곽을 공략하는 방법을 많이 이제 패턴을 많이 사용했겠지만, 지금 조던 풀이라든지 탐슨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야투의 기복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미네소타의 그 미스매치, 윙에서의 미스매치 그리고 골밑에서의 높이 싸움에서 밀려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프레. 골스의 홈에서는 야투가 어느 정도 터진다고 봐야죠. 근데 미네소타의 야투도 많이 터진다고 보고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포틀하고 슛인데, 자, 포틀 이거 저는 자, 포틀 똥배 이거 메리트 없다. 자, 포틀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죠? 절대 강팀이 아니죠. 지금 현재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자, 거기다가 사이먼스 플러스 너키치 빠져있다. 이거 지금 저 릴라드 선수 외에 이제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사이먼스 선수죠. 자,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만약에 벤치에서 그 리딩을 이끌어줄 선수가 없어진다. 저는 굉장히 이 경기가 불안해 보여요, 사실. 물론 이제 포틀랜드가 무지성으로 3점슛이 터질 수 있는 뭐 그런 뭐 팀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이 경기에서 저는 이 경기에서 무지성으로 3점이 터질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지금 뭐 레디스 선수는 뉴욕에서 로테이션 제외된 멤버였죠. 지금 뭐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영입을 한 거지만, 지금 뉴욕이라는 팀에서 로테이션에 제외됐다는 것은 일단 티보드 감독의 그 뉴욕의 티보드 감독의 성향상 수비가 안 되는 선수는 쓰질 않죠. 아예 제외를 해버리죠. 뭐 포니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이제 3점슛을 잘 쏘는 선수인데 과감하게 제외해버리죠. 뭐 데리 로즈라든지 포니에라든지 레디시라든지 모든 이런 선수들이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티보드 선수가 로테이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팀이 이제 포틀랜드가 안 그래도 수비가 좋지 않은데 레디시 선수는 수비가 안 되는 선수. 근데 이제 자, 그러면 타이볼 선수는 어떠냐? 타이볼 선수는 뭐 최고의 디펜더죠. 하지만 공격력이 부족하다. 자, 그리고 이제 유벤쿠스도 뭐 좋은 선수긴 한데, 유벤쿠스가 과연 뭐 생군이라든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를 상대로 뭐 골밑에서 압도를 할 수 있는 선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틀 동배는 메리트가 없고, 이 경기는 후지 프레 쪽으로 접근하고, 단폴이죠. 후지 프레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언더가 좋아 보인다.
사이먼스 선수나 너키 선수의 공백은 크다. 그리고 이제 슈지도 기본적으로 제일런 그린이라든지 포터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어, 빠져 있는 부분이 이 두 선수들이 거의 평균을 20점씩 찍어주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가 빠져 있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단폴이죠. 이 경기가 내일 경기 중 가장 재밌는 경기. 이 경기의 이제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지난 경기 버럭스쿨이 뭐 다시 입증이 됐죠. 지금 뭐 서버럭을 데리고 우승을 하면 레너드는 아마 고트가 되겠죠. 4쿼터에 그 마지막에 스코어링 런을 당할 때 물론 이제 레너드 선수도 굉장히 지분이 있긴 하지만 서버럭 선수의 턴오버가 굉장히 컸죠. 연속 턴오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까먹고 패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 덴버 원정이죠. 근데 덴버도 지난 경기에서 개폭망을 하면서 차라리 그 개폭망을 하면서 주전들의 어떤 그 출전 시간을 안배를 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덴버는 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덴버 홈 이거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공격적 야투 부분에서 야투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클리퍼스의 수비가 좋다고 해도 지금 덴버의 어떤 홈에서의 그 경기력은 너무 좋기 때문에 함부로 반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굳이 가자면 저는 덴버 승, 덴버. 지금 리그에서 NBA 리그 중에서 홈발이 가장 좋은 팀이고 홈에서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을 굳이 반대로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경기가 단폴이고 지금 제가 첼시 그 프렌을 해외 축구 냉문픽으로 갔는데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그 아침에 느바 있는 거는 세 경기가 단폴 경기가 세 경기가 있죠. 그 경기를 이제 결과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고 그 세 경기 중에 하나를 제가 픽을 해서 뭐 오노바든 아니면 승패든 해서 느바를 주력으로 한 경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첼시 프렌을 갖고 그 경기가 이제 들어오기를 응원하면서 어,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경기 가신 분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라고 항상 내 돈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경기도 내일 아침 8시경에 제가 냉동픽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뭐 아프리카 TV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제가 최근에 뭐 승률이 또 이제 목적을 하고 이제 좀 들쭉날쭉인데 어느 정도 승률이 약간 올랐죠. 근데 2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2월 달에 승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